수업 시간에 데려가서 직접 그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강당 앞에 가서 오늘 드디어 피해자 투쟁할 때가 왔다. 같이 나와서 우리 싸우자. 16일 오전 9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 유인물을 보니까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 전단지가 전달이 된 거죠. 청년들이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라고 시작하는 아주 긴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가지의 패전개혁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주장 같은 거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유신 독재를 철폐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 정책을 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분배도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학교니까 당시에 대학에도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사찰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집회라든지 결사라든지 이런 자유를 달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처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7가지로 주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쌓여왔던 것들을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그냥 평범한 강의실 같은데. 와.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선언문에는 아마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열거해 두고 특히나 유신헌법에 대한 철폐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보면 당시의 문제들을 굉장히 적확하게 쓰고 그걸 학생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뭐 혹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막걸리 보안법이요? 예. 그 막걸리를 단속을 하는 거예요? 뭐 술 단속도 있겠지만 술자리에 가서 혹시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막걸리 보안법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여튼 여기서 그런 선언문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 중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동화가 된 학생들은 이제 시위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건물이나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 제가 읽어본 일기장에도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대목을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10월 16일, 데모다. 도서관에 겨우 자리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일어섰다. 도서관 앞 잔디에 벌써 많은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독재 타도, 언론 자유, 유신 철폐, 학원 자유. 그러나 교문을 향하는 순간 어느새 진압대가 교문을 막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방독 마스크를 끼고 방패를 들고 그들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 했다.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간 게 사대부고 교문이다. 네, 여기가 사대부고 자리고 아마 앞쪽이 아마 담벼락이 있었던 데인 것 같아요. 당시 학내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기 때문에 학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교내로 들어오고 초립탄이 터지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은 콧물, 눈물 쏙 빼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정문이 정경대에 의해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대부고의 담벼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거죠.
아니 학교 앞에 이렇게 경찰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정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정치 경찰인가요? 지금은 자주 볼 수 없는데 이전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찰을 전투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경찰을 자주 보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뭐 담벼락을 넘든 새로운 문을 통해서 나가든 모두 시위를 밖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벼락을 넘은 학생들이 뭐 4명씩, 5명씩 스크럼을 짜고 동네 경찰서까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내로 이제 가서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를 외치는 그런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던 건 아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거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럼 그쪽으로 가시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선가 재빠르게 소식이 들려왔다. 2시까지 부산역으로 가고 사람이 없으면 시청으로 라는 소식. 부산역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기에 시청 앞에 내렸다. 역시 어느새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지 무장 전경들이 가득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전경들 때문에 2시에는 안 되겠고 3시에 부영극장 앞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시위를 위해서 시내로 오는 과정에 부산역이나 시청 앞에는 이미 전경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부영극장 앞, 여기 부산극장도 있고 극장가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와서 시위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험하기는 하죠. 근데 뭐 잘 알다시피 극장가인데다가 시내 중심가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또 혹시 전경이 쫓길 때는 골목골목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서 이 지역을 아마 택했던 것 같습니다. 철탄 가스를 막 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사도 못하고 그랬어요. 왜? 가스가 다 들어오니까. 그럼 학생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열로 들어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주방으로 가면 도람가 있어요. 그럼 거기 물이 꽉 담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씻는 거다, 거기서. 이 눈이 따가보면 눈을 못 뜨니까. 그래가 이제 들어오면 경찰들이고 군인들 들어오면 없다고 아무도. 그 우리도 문을 닫아보는 거야. 그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위를 같이 했어요. 부마사태 때. 애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막 저걸 하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지자식이 저걸 하니까 따라서 보응을 했어요. 당시 1977년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이쁘게 하고 어디 가노? 아, 지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세금 때문에 장사도 못 해먹겠다. 그 뭐시고 그 부가가치세인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물가가 10%나 올랐다 아이가. 그리고 79년에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과정에 지식인이나 일반 학생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유신체제나 이런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시민들이 다 불만이 있었네요, 그죠?